미소를 보낼게요.
리카, 지금은 기분이 어때? 아직도 별로야? 몰라. 지금처럼 잔디에 누운 네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카메라가 없네. 눈으로 다 보고 있으면서. 아까 하던 논쟁은 이제 그만하기로 한 거지? 옆에 앉아도 될까? V. 나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네. 실컷 소리 질러서 그래. 지금은 머리가 텅 비었어. 목소리가 정말 안 좋은데 바깥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갈까? 여기에 더 있을래. 내 질문에 대답해줘, V. 너는 왜 사진을 찍기로 한 거야? 처음에 카메라를 쥔 이유가 뭐야? 어릴 때부터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던 거야? 아니, 어릴 적에는 경영 공부를 했어. 아버지는 자식이 갤러리 사업을 물려받기를 바라셨거든. 태어난 순간부터 경영인이 될 운명이었지. 주민이랑 비슷한데? 주민이 아버지와 우리 아버진 다르지만 환경은 비슷한 부분이 많았지. 그럼 사진은 왜 찍게 된 거야? 그건 어머니 때문이야. 어머니?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어? 어머니는 얼굴을 많이 보지 못했어. 또 후천적 청각 장애인이셨지. 후천적이라니? 날 임신하고 사고를 당하셨다고 해. 세상에. 사고 후유증 때문에 자주 못 뵌 거야? 아니, 아버지가 어머니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거든.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가 안 좋았구나. 좋지 않았지. 난 어머니를 알지 못한 채 아버지의 교육만 따르면서 머리가 커졌어. 얻어가는 지식은 많았지만 다 어디에 써야 할지 항상 정해진 느낌이었어. 그게 갑갑하다고 느낄 때는 억누르는 법을 배웠지.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갑갑함을 억누르기만 한 부작용 탓인지 점점 사는 게 허무해졌어. 내가 아는 지금의 V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, 내가 만난 게 그때의 V였다면 날 그랬을지도 모르겠다.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서 달라졌어. 그렇다면 지금의 V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. 아니, V가 어머니를 만난 것에 감사해야 할까? 나도 리카를 만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해. 그래서 어머니가 V에게 사진을 찍는 건 어떠냐고 말씀하신 거야? 머리가 좀 컸을 때 어머니 때문에 그림을 그리게 됐어. 처음에는 취미 수준이었지. 그림? 그림을 그리면서 처음으로 흥미라는 걸 느꼈어. 억누르고 있던 게 조금은 해방되는 느낌이 들었지. 계속 억누르면 언젠가 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. 그저 내가 자신을 해방해줄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던 거야. 억누른 게 뭐였는데? 예술에 대한 욕망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. 아, 어머니가 V를 일깨워 주셔서 정말 다행이네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그런데 지금은 왜 그림이 아닌 사진을 찍는 거야? 그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에 말해줄게. 바람이 쌀쌀해졌어. 뭐라도 걸치지 않으면 정말 감기 걸리겠다. 리카, 잠깐 안에 들어가자. 잠깐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래. 호기심 넘치는 아가씨. 그럼 딱 하나만 더야. 날 태양처럼 사랑하겠다는 건 V에게는 예술인 거야? 리카, 넌 나에게 그래, 예술이자 사랑이야. 왜? 실망했어? 난 태양을 찍는 사진 작가라고. 예술도 나쁘지 않아.
사랑보다 예술로서 날 바라보면 부이가 날 배신하지 않을 것 같거든. 고마워. 됐거든. 저기요? 장난하냐? 에?
있거든. 에? 장난하냐? 고마워. 자기야. 가장 아꼈던 바이올린을 마지막으로 모든 바이올린을 버렸다. 20년 넘게 연습했던 박자와 리듬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렸다. 이렇게 쉬운 것이었나? 이렇게 허무한 것이었나? 내 인생이 모조리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. 나의 가치 역시 사라졌다. 사고를 당한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란다. 그리고 슬픔의 시기를 지나 마지막에는 동정하는 시기에 이른다. 그리고 동정의 시기까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그 사고를 추억하지 않는다. 각자의 완벽하게 나 혼자가 되는 순간은 그 순간이다. 더 이상 내게 동정마저도 향하지 않게 된 그 순간, 나는 사고가 나던 날을 셀 수도 없이 저주했다.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아도 고통스러워도 멈출 수 없었다.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건 겨우 그 정도뿐이었으니까.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. 남편은 나를 경멸했다. 지금은 나에 대한 모든 관심을 꺼버린 것 같다. 나는 예술품으로서 가치를 다했다. 부부가 함께 가던 교회에서 추방당하고 부부의 침실에서 추방당했다. 남편의 인생에서 추방당했다는 사실을 슬퍼하기엔 로맨틱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. 나는 남편의 소모품이었다. 바이올린밖에 모르는 소모품. 남편은 나를 늘 귀찮아했고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았다. 돌이켜보면 그는 나를 빛나는 트로피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걸 깨닫는다. 그리고 나 역시 트로피로서 사랑받는 것에 안심했다. 우리는 결혼이 아닌 계약을 한 것이다.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면서 동등함을 유지하는 관계. 감정적인 교류는 계약 내용이 아닐 뿐이다. 서럽지 않았다. 내겐 바이올린이 있었고 나는 바이올린으로
누구보다 행복했다. 그것만 있다면 나는 무엇도 필요 없었다. 그리고 내게는 배 아파 낳은 아이가 생겼다. 그 아이를 바이올린만큼 소중하게 하자고 다짐했었다. 이제 나는 내 아이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 없다. 엄마로서, 아내로서 그 어떤 가치도 가질 수 없다는 걸 내 머리는 이미 충분히 하지만 마음은 그러지 못한다. 아이가 보고 싶다. 나를 보고 울고 웃는 내 아이가 너무나 보고 싶다. 처음에는 세상이 미웠고 그 다음엔 내가 미웠지만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. 슬퍼해봤자 눈물 흘려봤자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. 쓸데없는 감정 소모만 할 뿐. 나의 하루는 스스로에 대한 허물을 끝없이 곱씹는 것의 반복이다. 연주회를 다니고 공연을 하던 옛날을 떠올려봐도 남의 일처럼 느껴질 뿐이다. 사고를 당한 뒤 처음 바이올린을 쥐었을 때 혈관이 터질 것 같던 그 분노는 온데간데 없다. 이젠 그 손가락에 분노 대신 감정을 잡을 수 없는 물집만 잡혀 있을 뿐이다. 쓰레기통에 처박힌 바이올린을 봐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. 나는 이제 오늘도 내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. 내 안을 좀먹어가던 절망과 분노, 우울은 소리 없이 증발해버렸다. 이제 정말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. 나는 왜 살아야 할까? 무슨 이유로? 야호!
돼.